안녕하세요. 자, 이제 교과서 국악 이론, 교과서와 국악 이론 정리를 위한 이제 수업이 시작되는데, 여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히 이번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OT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 3월, 4월 동안에는 서양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국악을 교과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교과서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를 문제로 해서 문제풀이를 하는 반이 인강으로 이제 네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6주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원래는 이거 더하기 4주 해서 10주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주는 인강으로 이미 제공이 되어 있고 요 6주를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 보겠는데요. 여기 제가 국악 이론이라고 해놨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제가 교과서 분석반을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이렇게 분석하는 기존의 그 강의에서 조금 포커싱을 달리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번 강의는. 그래서 일단 교과서 분석을 하기는 하는데 국악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려워하거나 최근 시험 경향에 되게 이런 게 나왔어? 근데 이거 어디 있었지? 하면 이거 교과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할까, 그거를 한번 모아서 정리해보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국악 이론이라고 했을 때는 선율론이 있고, 그 다음에 장단론이 있고, 그 다음에 형식론이 있고, 악기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이 물어보면 어떤 분은 선율론이 어렵다, 어떤 분은 뭐 장단론이 어렵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악기론이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리고 정제와 관련해서는 선생님들이 이거를 제가 그동안에는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막 많지 않아서 정리한 거를 딱 요거 외우세요 이렇게 딱 드렸었는데, 요번에는 좀 더 심층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악기와도 연결시켜보고 음악이랑도 연결시켜보고 춤이랑도 연결시켜보고 그림이랑도 연결시켜보고 이런 식의 적용들을 하는 부분을 어려워하셔서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악기도 단순히 이제 악기를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까지를 알면 사실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그 교과서에 나온 걸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문제가 좀 더 응용해서 2024년처럼 그렇게 문제가 나올 경우에 결국 악기를 자기가 다뤄본 것처럼 이해를 해야 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식의 문제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모두 다 해결하려면 좀 더 심층적인 특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교과서 반에서 좀 더 다뤄드리기 위해서 음악 이론이라고, 아니 국악 이론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은 최근의 경향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과서 내용은 다 알고?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별로 많지 않고요. 이제 앞에 수업에서 또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을 꽤 1차도 합격하셨었던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들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교과서에서 이렇게 비는 부분들이 많았었다니,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교과서가 얼마나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쓱 이렇게 볼 땐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끄집어 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어떤 변별력을 요하는 문제들.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국악이 맥락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점수로 연결시켰단 말이죠. 그쵸? 뭐 북청 사자놀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춘행무도 그렇고,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은 아마도 계속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려면, 그런 식의 문제에 대응하려면 교과서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교과서에는 그냥 무심하게 쓱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정말 무심하게 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를 막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봤다고 다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맥락화를 하셔야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접근이 가능한 주제들을 다 모아서 한번 특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3주차에서는 정제론과 국악의 맥락성 총정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4주에는 악기론과 교과서 분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그냥 단순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만으로는 이게 너무 그냥 축 흘려서 이렇게 보낸 것들이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들을 이제 좀 더, 저게 저런 거구나. 약간 이렇게 각인을 시켜드리고, 이 수업에서 했던 것들을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학교에서 그대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림이 그려지게 하는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은 수업 실현이랑 바로 연결을 시키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수업 때마다 수업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악 파트 같은 경우는 국악의 교수법적인 부분이 이제 2022 교육과정과 연계돼서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2020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이 국악 교과서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심한 듯 쓱쓱쓱쓱 콩콩콩콩 박혀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야 이게 이제 진심으로 외워지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냥 교과서를 휙휙휙휙 이렇게 보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일단 좀 들었어요. 그래서 첫 주와 둘째 주는 일단 전체적으로 교과서를 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3주차부터는 제가 약간 포커싱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1, 2주차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장단론 같은 경우는 민요와 장단 반주 수업을 좀 들으신 분들은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대체로 그러니까 이제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기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실기에서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기본이 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걸 실제 이론에서는, 국악 이론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어떻게 체계가 잡혀 있는지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국악 장단론에서 문제가 뭐가 나올지가 좀 추려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3주차, 4주차, 5주차는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선생님, 전 여기가 제일 약해요. 라고 하는 거 4개에서 제일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거이자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나 교과서를 잘 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파트가 요 3주, 4주, 5주, 6주 차로 이제 적어드린 내용인데, 그걸 먼저 볼까요? 최근 기출 경향을 꼭꼭 집어서 정리를 해드리는 게 이제 이 교과서 반에 중요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좀 더 포커싱을 두고 하고 싶은 부분인데, 순서를 좀 말씀드리자면 첫 주에는 음악이론 교과서가 2권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음악이론 교과서에서 요 파트를 다루려고 해요, 주로. 그러면 선율론, 그러니까 국악 이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거의 첫 번째 선율론, 그 다음에 장단론,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식론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악기론까지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이 일종의 국악에서 국악 이론과 국악 악곡을 시험에 내겠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 평가 분류상에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악곡에다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네 파트를 라고 약간 좀 추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연주 형태론인데, 여기에서 연주 형태론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근데 이거는 오늘 보는 거는 그냥 딱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 정도로만 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심화된 거는 마인드맵 국악 심화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교과서에서 다루는 수준으로의 선율론은 어떤 식으로 문제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장단론은 어떤 식으로 문제화될 수 있는지 바로 기출과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론에서 문제를 묻는 유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매우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나오는 문제들을 약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장단에서 이러한 정리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이제 인지하신 다음에 그럼 이제 제가 그러니까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리죠.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으로. 그래서 이거는 여기 이제 형식론까지 오늘 볼 거고, 그 다음에 음감비가 출제 빈도가 꽤 높은, 지금 이제 요 음악 이론과 음감비가 실제 찾아보면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수업 시작하면 거기에서 요것도 요렇게 나왔어요. 요것도 요렇게 나왔어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교과서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라고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역으로 이제. 그러면 그거 말고 그 사이사이에 나온 나머지 교과서 문제들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예측해 보는 거. 이게 이제 이번 수업에서 오늘 클래스에서는 주로 하게 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 음악 이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분석집이 있어요. 교과서 분석집과 음감비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악곡에 대한 것들을 민소각 말고 정악까지는 요 분야별로 정리를 2주차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도가 2주차까지 굉장히 많은 교과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커버해야 해요. 근데 다 못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못하면 그 다음 주에 요만큼을 가져오세요. 어느 파트를 가져오세요. 이런 식으로 뒤에서 조금씩 다뤄 드리겠지만 적어도 5주차까지는 이게 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3주차에서는 뭘 하냐면 정제, 그 다음에 국악에서의 맥락성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정제에서만의 맥락성이 아니에요. 국악에서 궁중음악을 이야기할 때 논의되는 어떤 맥락적인 주로 관여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맥락을 논의하기 위한. 그 다음에 민소각에서도 어떤 맥락을 이야기할 때 그 맥락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농경사회에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또는 이게 무속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어떤 것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연희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 음악이 어떤 실행 특정적으로 놓여져 있는 자리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언제 했는데, 어디서 했는데, 그걸 누가 봤는데, 이걸 제공한 사람은 누군데, 근데 그들은 어떤 이유로 이걸 했는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의 그런 어떤 어떤 음악이 하나가 있을 때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맥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2022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강조점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서양음악에서도 그렇고 국악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최신 기출을 경향을 제가 뽑아서 정리해 드린다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못 하실 건 아니지만 하려면 시간이 무지하게 걸리는 걸 그냥 제가 정리를 다 해서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걸 보시고 이제 사실은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처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문제들은 단순함기를 지향해요. 그래서 깊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제 수업 때 이야기 듣듯이 그거를 쫙 듣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선별된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줄치고 막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해놨을 때 문제가 좀 바뀌어 나오면 뭐를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1, 2주 정도 하고 나면 이제 요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거는 교과서 수준으로만 끝날 건 아니에요. 교과서 수준으로만 들을 건 아니고 그거보다는 좀 더 이야기를 할 건데 외울 것들은 교과서에 있는 걸 외우시는 거고 그 외우기에 들어가기에 또는 이해하기 위해서 그 둘레들을 쫙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정제도 그렇게 살펴볼 거고 정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게 궁중음악에도 있고 민속음악에도 있고 어떤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4주차에는 악기론 이게 거의 항상 1등입니다. 선생님들한테 약점 리스트 만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약점 리스트 1번에 보통 악기론이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악기론 중에서도 선율악기가 먼저 오시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검고, 가야금, 검고 문제 나오면 맞은 적이 없어요. 막 이러고 가야금 문제 나오면 맞은 적이 없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도 실제 그 악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다루어 본 듯이 하셔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주법을 다 외워요. 막 외우는데 결국 외워놓고선도 이게 뭐 튕김인지 연튕김인지 이제 올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얘를 주르륵 이어서 연주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악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다룰 줄 아는 정도가 아니면 약간 상상이 안 되면서 문제가 안 읽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악기론의 수업의 목표는 모두 다 악기를 하나씩 자기가 들고 다뤄봤다라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과서 분석 지금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앱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컨텐츠들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AI 정리해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의 발달이 너무 상당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산조다. 그래서 산조에 나와 있는 다양한 기호들이 있는데 그 기호를
실제 연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잡고 어떻게 여기를 어떤 손가락으로 어떻게 튕겼는지 또는 어떤 술대로 어떤 방식으로 이걸 연주를 했는지가 마치 본인이 연주하는 것처럼 하는 거가 일단 안 되면 문제에서 막히는 경우들이 꽤 있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메커니즘만 알면 그거를 문제를 푸는 맥시멈에 도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어디까지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디까지 해요를 교과서에 있는 모든 악곡을 실제 연주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는 정도가 보통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말로 막 풀어놓으면 이제 문제가 막 안 읽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로도 풀어보고 연습 문제로 풀어보고 이렇게 진행을 4주차에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약점 리스트 딱 하면 민소각 분야가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5주차 이때 한 하루에 끝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최대한 자료를 드리면서, 근데 자료만 드렸더니 선생님들이 그 자료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제 그 자료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자료 총정리를 해드리면서, 사실 교과서에서 다루는 민소각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나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일단 1번이 민요겠죠. 그쵸? 그 다음에 2번이 판소리. 이제 일단 성악음악만 먼저 얘기를 하면 3번이 잡가. 일단 성악음악은 민요, 판소리, 잡가. 그쵸? 그 다음에 기악음악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기악음악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기악음악. 보통 산조신화위부터 교과서는 다룹니다. 근데 산조신화위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세요. 대체로. 정말 어려워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어려워한다라기보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다 알겠어 라고 생각이 잘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풍물과 사물놀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서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때 이런 거를 다 먼저 이렇게 문제풀이로 다 드렸거든요.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드리면 풍물과 사물놀이는 선생님들이 그냥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도 늘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연희가 있어요. 그쵸? 연희는 제가 작년에 진짜 많이 강조를 했어요. 작년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렇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이때도 교과서 분석을 하면서 나올 거고 이때도 교과서 분석에서 다 나올 거예요. 그쵸? 그것들 플러스 이제 거기서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시간이 안 돼서 이쪽으로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히 보는 거는 그냥 쓱 보는 거는 사실은 그냥 한두 시간 안에도 가능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 제가 하들이나 크게 다른 바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꿰뚫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 꿰뚫는 시각의 핵심은 뭐냐면 기출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악보가 이렇게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나올지에 대한 거는 어떤 것이 알려주냐면 기출 경향, 최근에 나왔던 한 5, 6년 또는 한 10년 정도의 기출 문제에 근거해 보면 아마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가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에 나온 정보들 중에서 뭐를 흡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하면 분명히 국악 파트 점수가 올라요. 그러니까 국악에서 침체되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점수가. 근데 보통은 이 부분들에서 하나씩만 더 맞아도
한 4점짜리 중에서 이제 2점 정도는 그냥 거저 드리는 점수 문제가 많으니까 한 2점 정도씩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만 해도 6점이에요. 근데 6점 이상이 나와요. 이 부분이.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가 아니라 2024년도의 기출 문제로 풀어보셨다면, 그리고 이제 꼭 제가 공부하기 전에 어느 부분을 틀렸는지 체크하고 그런 다음에 공부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우리 인강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직강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혹시 안 하셨다면 문제를 한번 꺼내 봐 보세요. 작년 문제를. 그리고 작년에 시험을 안 보신 분들, 초수 선생님들도 작년 문제를 꼭 꺼내서 보세요. 그러면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교과서에 너무 슬쩍 나와 있는데 사실 설명이 더 추가되어야 할 부분도 꽤 있어요. 이제 그걸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과서만 다루는 거는 아니고, 교과서에서 다루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교과서에서 얼핏 지나가는 것들에 어디에다가 돋보기를 대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제가 기출과 관련해서 판단을 해서 이 부분들을 다시 이제 이렇게 쫙 좀 부스트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1, 2주차는 조금 빠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시간을 조금 더 그러니까 시간을 집중적으로 쓰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주차부터 3, 4, 5, 1, 2, 3, 4, 5주차, 그리고 이제 6주차에는 국악사인데, 사실 국악사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서양음악사는 우리가 서양음악사를 위한 심화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바삭한 거예요. 안 볼 때는 잘 몰랐지만 그 이후가 되면 바삭해집니다. 근데 국악사는 항상 앞에서부터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얘가 남아요. 그래서 휘리릭 하고 넘어가고 휘리릭 하고 넘어가다 보니 어떤 수업을 하더라도 국악사에다 시간을 많이 쓰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교과서반도 사실 많이 쓰기는 어렵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음악 이론이 있고 음악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교학사에서 나온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음악사 중에서 GMP 에듀에서 나온 책이 있죠. 여기에 있는 내용들만이라도 모르는 건 하나도 없게 일단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앞에서 했던 이런 맥락적인 부분들, 그리고 악기 연주적인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음악 이론도 선율로는 조선시대 전기는 어땠고 후기는 어땠고 이런 식으로 이론사적인 변천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양식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거고, 조선 전기와 후기가 특히 많이 나오는 파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음악이 하나가 있었는데 점점 확장되거나 뭔가 변천되는 음악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음악의 그 음악 자체적인 내용의 변천으로 물어보는 파트가 있는가 하면,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음악 이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론사라고 하면 이거는 음악 이론 또는 양식사, 양식의 변천사. 여기 그래서 음악이 있고 그 음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는 선율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는 장단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는 연주 형태가 신라시대의 연주 형태와 고려시대 연주 형태와 그 다음에 조선시대 전기의 어떤 악곡의 연주 형태와 후기의 연주 형태와 이런 것들은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 이 맥락사는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회는 무속적인 것이 그 문화를 지배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고시대다. 그러면 우리가 굿이라고 하는 음악이 어떤 기원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삼국시대가 되면 불교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화적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음악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왕권이 좀 강해지죠. 그래서 왕권이 강해지면 그 의전들이 이제 굉장히 격식을 갖추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기관이 그런 것들을 관할하게 돼요.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음성서도 있고, 뭐 나중에 대학서도 있고, 뭐 쭉 나오는 그런 국가 관장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음악을 관리하면서부터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가 됐다. 그럼 궁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음악을 관할했고, 그리고 궁정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시대가 있는가 하면 선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풍류가 음악의 중심이 되는 시기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배경들을 알고 있어야 이 양식사적인 변천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알 수가 있어요. 이 음악은 어떻게 행해졌구나, 어떤 소리가 났구나, 관객들은 어떤 반응을 했구나, 또는 관객이 반응하면 안 되는 음악이구나, 어떤 건 관객이 꼭 반응을 해야 되는 음악이구나. 이런 것들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종합적이면서도 그 음악의 실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의 국악사 정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시험이니까 시험에서 꼭 묻겠다고 한 것들을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꼭 묻겠다고 한 거 3가지 있죠. 인물사, 교류사, 양식사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국악사도 역시 우리가 이제 기출 나왔던 어떤 흐름 안에서, 이건 이제 요즘 기출 문제는 국악사 물어볼게 이러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그 악곡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 악곡의 맥락과 그 악곡의 음악적 특징을 같이 물어보면서, 그래서 얘가 처음부터 이랬어?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어? 뭐 이런 걸 이렇게 슬쩍 넣어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감이 있으셔야 하고, 그래야 그 많은 정보의 바다에서 헤매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 기출 문제를 다 완벽하게 커버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제가 왜 이런 수업을 하는지가 그냥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교과서반을 지금 몇 년째, 거의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10년 넘게 했죠. 근데 이제 교과서반이 계속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파격적으로 바꿨어요. 그 이전에 나왔던 교과서반들과. 그러니까 그 이전에 봤던 교과서들은 그야말로 교과서만 잘 보면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동안 문제를 냈었어요. 근데 최근의 문제들은 어떤 경향성들을 보이는 거예요. 교과서 중에서도 어떤 거, 그리고 교과서 중에서도 어떤 부분은 나오면 이게 교과서 수준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나오더라.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교과서만 막 읽고 내가 이제 체크하고 그걸 외운다, 이걸로 끝이 안 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런 식의 문제들도 다 풀 수 있게 도와드리는 무슨 강의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그걸 따로 만들까 하다가 그냥 교과서반에다가 이제
교과서 반에서 다루어 드리기가 가장 수월해서. 그래서 이제 기출과 교과서는 정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뭐 그렇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문제풀이반도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쫙 낸 게 문제풀이반이고, 핵심 이론도 제가 올킬 기출이랑 꼭 같이 들으시라고 했죠. 핵심 이론을 하면 이게 이론으로 가만히 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그 내가 문제 해결력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건데, 아마 초수 선생님들은 되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초반에 1, 2월에 그걸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문제 구경한다 생각하고 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문제가 익숙해지는 거가 한 번에는 절대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겹겹이 이렇게 패스츄리 만든다고 생각하시면서 해보세요 라고 해서, 지금 한 두 번째 정도 기출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이제는 심화반을 좀 듣고, 그러면서 이제 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교과서를 앞에서 듣고 지금 요 교과서를 하면서 기출을 한 번 더 해결하시면 1, 2월에 봤던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보실 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때 한번 기출을 한 번 더 보시고 모의고사 때 기출 한 번 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4번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기출은 1, 2월, 그 다음에 3, 4, 5, 6월, 7, 8, 9월, 10월, 12월, 11월. 근데 이때는 이제 볼 게 별로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오답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오답 중심으로만 보는 게, 그렇게 보라고는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통으로 다 보기엔 시간이 없어서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모의고사를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다 기출해서 가져다가 이거를 어떻게, 여기 교과서에 이 내용 안 나왔었으니까 이 내용은 예전에 이런 식으로 나왔던 내용은 이렇게 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모의고사를 볼 때는 그 문제가, 제가 이제 문제 풀면서 이거 몇 년도에 나온 어떤 문제랑 비슷하죠? 뭐 이거 보시면 이 문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그걸 봤는데도 얘를 못 푼다. 그럼 이 문제랑 다시 보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들을 결국 기출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딱 붙어서 시작하고 끝날 때도 딱 붙어서 끝나고, 그리고 시험장에 딱 가시면 일단 문제가 낯설지가 않아요. 워낙에 기출 기반해서, 기출이라고 하는 건 결국 시험에 내겠다고 평가 영역 분류를 해준 그 주제들에서 나름 그 해에 들어간 출제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뽑아낸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나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창의적으로 그 다음 이제 들어가신 출제위원들이 내신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평가 영역을 벗어나서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르게 내려고 최대한 노력하지만 완전 다르게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몇 문항들은 그 기출만 봤으면 그냥 풀리는 문항들이 적어도 20, 30%는 됩니다. 그러니까 20, 30%는 그냥 맞고 가는 거예요. 기출을 그렇게 다 잘 보고 나면. 그래서 그럼 기출은 다 봤을 테니까 이건 누구나 맞지 않겠어요? 라고 이제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과연 기출을 그렇게 잘 보는 분들이 많을까요? 많지가 않아요. 그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과서반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기출이랑 딱 연결해서 보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업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뭔가를, 교과서 분량은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근데 겹치는 부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겹치는 부분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지식 내면화할 수 있게 쉽게 일단 분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부스트 할 건지, 돋보기로 이렇게 늘 이렇게 쫙 들여다볼 것인지를 이제 최근 기출에 비추어서,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어렵다고 하는,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건 되게 자세하게 물어봐도 다 그만큼은 하니까 그냥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이거를 잘 이해하고서 알고 있었으면 이게 왜 어렵지? 라고 생각이 들 만한 것들이 머릿속에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 막 처음 보는 것 같고 어렵다는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없애는, 그 장벽을 없애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국악에서 한 28점 정도는 나와요. 27, 8점 정도는. 3분의 1씩 낸다고 하면 21점씩, 아니고 27점씩이죠. 27, 27, 26 이렇게 되면 80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27, 27, 26. 근데 교과교육론은 26을 다 못 채워요. 대체로. 그래서 이쪽이 28에서 30점 정도를 국악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30문항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점짜리로 계산을 나눠서 봤을 때. 그러면 1점짜리로 나눠서 봤을 때 평가 영역 분류표를 딱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칸들이 쫙 있는데 거기다 하나씩만 기보법 하나, 뭐 형식론 하나, 그 다음에 장단론 하나, 선율론 하나, 뭐 그 다음에 연주 형태론 하나, 국악사 하나, 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쫙 넣고 나면 그 주제별로 쫙 넣었을 때 대략 한 주제에 2점 정도씩을 넣고 나면 15점 정도가 되잖아요. 비슷하게. 그러면, 15점이 아니라 30점. 그러니까 이제 그 칸들이 그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70점 넘으면 80점 만점에 70점 넘으면 뭐 서울, 경기, 수도권 어디나 대부분 합격이에요. 그쵸? 70점 넘고 교육학을 한 15점 정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게 85점이에요. 근데 교육학은 2024년도는 정말 편차가 엄청났어요. 11점 받으신 분들도 막 많고 12점 받으신 분도 많고. 근데 17, 18점 받은 그 와중에 17, 18점 받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만약 여기서 근데 보통은 이제 좀 잘 나오면 17, 18점 정도는 그 전에는 그냥 좀 공부했다. 교육학 공부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했다 하시는 분들은 17, 18은 그냥 나왔거든요. 그러면 얘가 70점에다가 18점이면 88점이에요. 어디를 써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점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표를 절대 80점으로 잡지 말자고 했죠. 80점은 물론 나오지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70점을 목표로 하고 이건 정말 액면가대로 70점을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70점을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여기서 3, 4점 정도가 이제 틀릴 수 있는 점수인 거예요. 그러면 4점, 3.3점. 자, 그러면 우리가 국악에서 4점을 틀린다. 그리고 교육론에서 3점을 틀린다. 사실 교육론에서 3점을 틀리시면 절대 안 돼요. 교육론은 그냥 안 틀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간혹 틀리기도 하죠. 완전히 다 맞기는 어려워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1점 틀리고 그 다음에 여기 국악 서양음악에서 각각 4점 정도 틀릴 그거를 여유를 그렇게 두고 71, 2점 정도는 나오는 게 그러니까 4점, 3점 정도. 그러면 이제 이 4점을 어디서 날릴 거냐. 그러니까 이 국악 30점 정도의 문제에서 4점을 어디서 날리느냐. 여러분들이 주로 날리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4점을 날려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8점을 날렸다. 그러면은 그 해는 1차 패스하기 힘들어져요. 그쵸? 막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내가 작년에 65점을 맞아서 1차에 간당간당하게 떨어졌다. 그러면 65점이면 5.5점 정도를 틀렸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또는 7점, 1점을 틀릴 수도 있어요. 그 해 문제에 따라서 항상 그게 다른데 아주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국악에서 4점 정도를 깎인다고 했을 때
내가 4점이 깎일 것 같은 가장 큰 구멍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구멍으로 찾아드린 게 일단은 요 파트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4점을 채우고 나면 그럼 이제 실수하는 건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국악에서 한 문제, 서양음악에서 한 문제 정도, 1점 정도씩은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못 봤네? 그럼 이제 나머지 한 3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뭘 하셔야 되냐면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높은 부분, 내가.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나오면 나 여기는 완전 구멍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장 자신 있게 만드는 걸 요 수업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약점 리스트를 쓰는데 구체적으로 쓰세요. 그냥 악기론 이렇게 쓰지 마시고 검은고 중에서도 오른손 주법 또는 검은고 중에서도 왼손 주법 아니면 검은고에 그 악기의 그 구조와 그 다음에 그 조율법 내지는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세부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약한데 이거 정확하게 나 설명 이거 잘 못하겠어 하는 부분들을 교과서나 이제 평가 영역 분류표는 제가 수업 거기 자료실에 올려놓을게요. 오늘 수업에다가 그거를 보면서 평가 분류표는 그렇게 자세하진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민소각 중에서도 만약에 내가 사물놀이가 약하다. 그러면 사물놀이에 그럼 난 가락을 잘 모르네. 지역별 특징을 풍물에서 지역별 특징을 구별이 잘 안 돼. 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어떤 순서로 가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든가 아니면 난 장단 구별이 정말 어려워. 라든가 내지는 판소리다. 그러면 판소리에서는 문제 나오는 게 항상 장단, 그 다음에 선법, 그 다음에 이면 관련해서 연결하는 이 정서적인 부분을 장단과 스토리적인 부분을 선법이랑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말 한 A4 4장 정도로 다 정리를 딱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다 외우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게 한 번에 그거는 정말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외워지는 것이지 장단론에 대한 이해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뭐는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곡이 나왔는데 그게 그건지도 모르고 틀려요. 그냥 단순 암기는 절대로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료만 보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걸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서 납득이 되셔야 돼요. 그 과정을 이번 수업 때 최대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수 선생님들은 일단 이 텍스트를 내가 다 이제 제가 분류해드리는 방식대로 보는 시각을 알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내용들을 1차적으로 소화하는 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시고 재수 선생님들은 공부 시작하기 전에 약점 리스트 먼저 쫙 적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거를 저한테 쉐어해 주셔도 좋아요. 저 이거 궁금하고 이거 나올 때마다 틀려요가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제 제가 수업하기 전에 들어오면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오늘 이제 이 수업 강의 계획서를 올려드렸어요. 카페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공개 글로 쓰셔도 되고 비대스로 쓰셔도 되고 본인의 약점 리스트를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눠주셔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거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니 이 부분을 좀 더 잘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사실 이게 지금 선생님들의 의견을 죄다 모아서 지금 만든 강의 슬러버스이긴 한데 근데 러프하게는 이렇게 썼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부분 또는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해주세요가 있으면 제가 충분히 반영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일단 70점 이상은 우리가 맞아야 돼요. 그쵸? 그리고 오늘 이제 5월 3일에 개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6주로 수업이 진행되고요. 요거는 문제풀이반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다 뽑으세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초소 선생님들은 어떨지 몰라도 일단 작년에 시험을 본 재수 이상의 선생님들은 무조건 이거를 그냥 백지 상태에서 다 풀어요.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되면 아, 내가 교과서에 대한 정도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가 비는구나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들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N수, 재수 선생님들은. 그 다음에 초수 선생님들은 이거를 푸세요. 근데 안 풀리겠죠, 당연히. 많이 안 풀릴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걸 해설을 다 듣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안 풀리면 아,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하고 이 수업을 들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거 해설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순서를 강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순서는 1번 문제를 푼다. 그러니까 일단 푼다. 얼마나 모르는지 체크하는 정도로라도 푼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주 수업 듣기. 근데 3주차까지 들으면 그 다음에 문제 해설이랑 병행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들었던 것들이 다 문제 어디에서 꼭꼭꼭 나오는지를 다 보신 상태에서 문제를 들으니까 얘가 엄청 잘 들릴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주차부터 6주차까지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심화특강 같은 좀 더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은 정리를 해드리기도 하고 더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1, 2주차는 정말 교과서에 충실하게 팍팍팍팍 아,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렇게 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음악 이론과 그 다음에 악보기에 대한 설명 정도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아주 순수하게 교과서 분석을 할 겁니다. 1, 2주차에는. 그래서 이 3주에서부터 6주차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보는 거. 요렇게 하면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이거를 복습을 잘 하시잖아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6월 말에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전국 모의고사. 이때 국악이 확실히 점수가 올랐다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저는 교과서에서 문제를 많이 낼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교과서에서 낼 거기 때문에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제 기출도 교과서와 매우 그 연관성이 높게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것까지 얘기했고, 자, 아까 제가 문제는 뽑아서 문제 푸시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준비해 오시라고 문자 받으셨죠? 그래서 다 준비해 오셨겠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준비해 오라고 문자 받으셨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무거워서요. 제가 매번 갖고 오라고는 아니고 다음 주에는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뭐 가져오세요, 뭐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진행을 할 건데, 여기 문제는 여기 이제 외주 올려드린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한꺼번에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 프린트를 일단 하셔서 빠르게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민소각 할 때는 민소각 문제도
옆에 놓고 수업을 들으시고, 정확할 때는 정확 문제도 옆에 놓고 수업을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좀 더 빨리 문제를, 이 10주이긴 하나 얘를 뭐 한 8주 정도 분량으로 이렇게 문제풀이 해설은 조금 빨리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OT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어가는 이번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됐다, 얘는 됐다 하면서 이렇게 클리어가 좀 시원시원하게 되는 수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저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의견도 주시고, 그 다음에 복습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어요. 5월, 6월 지나면 이제 정말 시험 모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잘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T는 여기까지 할게요.